2026년부터는 국민연금 더 내셔야 됩니다. 지난 18년 동안 보험료율을 소득의 9%를 계속 내왔죠. 그런데 2025년 4월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확정되었고요. 2026년부터는 계속 인상돼서 2033년에 우리나라 국민연금 현재 최고 보험료를 내시는 분이 월 100만 원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후 납부를 하실 분들은 오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안 내고 그냥 버텼어요. 2026년이 됐습니다. 300만 원 정도의 매달 소득이 있으신 분이 책걸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연금 1등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노후에 있어서 여러분이 연금을 준비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을 때 우리가 취직해서 월급 받듯이 노후에는 매달 꾸준히 나오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연금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연금 소득을 잘 준비해서 누구나 다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드는 준비를 여러분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18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9%를 계속 내왔죠. 그런데 내는 보험료는 정해져 있는데 받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고 받는 금액도 늘어나고 있고 내는 사람들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2055년에 고갈되는 걸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금 고갈을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더 늦게 고갈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2025년 4월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확정되었고요. 공포까지 되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아질 일은 없겠죠. 그래서 돈을 더 내셔야 됩니다. 보험료율을 소득의 9%를 지금까지 내왔는데요. 2026년부터는 0.5%포인트씩 계속 인상돼서 2033년에 13%까지 인상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100만 원 버신 분들이 월 9만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왔다면 2026년부터는 월 9만 5천 원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년이 되게 되면 또 10%로 되기 때문에 10만 원 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계속 올라가서 100만 원 버신 분이 13만 원까지 내시게 됩니다. 9%에서 13%로 오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거의 1.5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연금 현재 최고 보험료를 내시는 분이 57만 3천 원 내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그냥 아무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2033년이 되면 보험료율이 13%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료가 월 80만 원 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한다면 월 100만 원 내셔야 됩니다. 물론 직장가입자들은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본인이 다 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올렸어요. 보험료를 더 내니까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안정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개혁안으로 인해서 꼴랑 9년, 10년 연장됐어요. 어차피 55년에 망하나 65년에 망하나 기금은 고갈됩니다. 물론 기금 고갈된다고 해가지고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국민연금에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300만 원 정도의 매달 소득이 있으신 분이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얼마 내셨냐면 27만 원 내셨습니다. 27만 원 중에서 본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절반 내줬죠. 사실 회사가 절반 내준다고 좋아하시지만 회사가 월급 줄 거 안 주고 국민연금 보험료 내주는 거니까 좋아할 것도 아닙니다. 조삼 모사인데 어쨌든 27만 원 중에서 13만 5천 원은 회사가 내주고 나는 13만 5천 원만 급여에서 띄어갔죠. 이게 내년부터 올라갑니다. 내 월급은 300만 원 그대로이다 하더라도 보험료율이 9.5%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27만 원 내에서 9.5%니까 얼마예요? 거의 한 28만 5천 원, 15,000원 정도 올라가겠죠. 보험료 내시는 게. 물론 그 중에서 절반은 회사가 내주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급여에서 뛰어가는 것은 한 7,500원 더 뛰어갈 테니까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이제 내년에 그렇다는 거고요. 내후년 되면 또 보험료율이 10%로 올라가죠. 여러분 내시는 보험료가 300만 원 버신 분이 30만 원 내셔야 되는 것이고 회사가 절반 부담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15만 원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보험료율이 조금씩 더 올라가고요. 계속 이게 13%까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300만 원 버신 분들은 39만 원 내시겠네요. 그러면 절반은 회사가 내주고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겠죠.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직장인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자영업자로 프리랜서로 내가 월 300만 원의 소득을 신고한다? 그러시면 이제 2033년이 되면 월 39만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것이 현행 법이고요. 앞으로 계속 또 법이 개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은 점점 더 기금이 악화될 것이니까 그러면 향후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보험료를 내는 대신 연금액을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사실 낼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연금은 내는 돈과 받는 돈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는 돈은 그대로이거나 큰 변화가 없는데 오히려 내는 돈은 계속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낸 돈 대비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개인 연금을 한다거나 개인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100만 원 투자하는 사람과 200만 원 투자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투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도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저축한 사람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안 좋게 얘기 드리니까 국민연금 내지 말아야지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안 좋아진다는 것이지 그래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거 한 것보다는 국민연금 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 제도 중에 뭐가 있냐면 과거에 못 냈던 걸 지금 낼 수 있는 추후 납부 제도가 있어요. 이걸 추가 납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추가 납부 아닙니다. 추가 납부는 내가 내던 거에다가 더 내는 것이 추가 납부고요. 추후 납부는 뭐냐면 과거에 못 냈던 걸 추후에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원래는 개인 자산이라든가 개인 금융에서는 과거에 못 냈으면 못 낸 거지 그걸 지금 다시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는 없거든요. 국민연금에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내가 과거에 직장을 잠깐 쉬었다든가 혹은 내가 과거에 주부여가지고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못 냈다든가 이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전화해 보시면 과거에 못 냈던 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를 낼 수 있는 제도가 추후 납부 제도입니다. 그런데 추후 납부는 얼마를 내냐? 과거에 내가 매달 한 30만 원씩 10달 못 냈으니까 300만 원 내는 거냐? 이러지 않습니다. 과거에 얼마를 못 냈는지 상관없고요. 과거에 못 냈던 기간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 기간, 그게 10달이든 30개월이든 그 기간만 갖고 오고 그 기간 곱하기 이번 달 보험료입니다. 내가 이번 달에 10만 원 내고 있으면 10만 원 곱하기 과거의 10달이면 100만 원 내는 것이고요. 이번 달에 보험료를 30만 원 내고 있으면 30만 원 곱하기 과거의 10달 300만 원 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내면 연금액이 올라가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는 돈과 받는 돈은 큰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보험료를 적게 낼수록 좋은 거겠죠. 많이 낼수록 연금은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렇게 또 많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뭐가 바뀐다고요?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럼 나는 소득은 바뀐 게 없는데 내가 내던 보험료가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보험료는 어쩔 수 없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못 냈던 기간 곱하기 이번 달 보험료를 내는 것이 추후 납부잖아요. 그러면 2025년 올해 하시게 되면 내가 이번 달 내는 보험료가 10만 원이라면 10만 원 곱하기 과거에 못 낸 기간만 내시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거에 못 낸 기간이 100개월이다. 10만 원 곱하기 100개월이니까 100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안 내고 그냥 버텼어요. 2026년이 됐습니다. 보험료율이 9.5%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던 보험료가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년에 추후 납부를 하게 되면 내가 내는 보험료, 이번 달 내는 보험료가 10만 5천 원이기 때문에 곱하기 과거의 100개월 하게 되면 1,050만 원 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올해 2025년 할 때와 2026년 할 때보다 거의 50만 원 가까이 더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내요. 근데 연금액이 올라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더 낸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연금액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후년에 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보험료가 10만 5천 원이 아니라 11만 원이 돼요. 11만 원 곱하기 과거의 100개월 하게 되면 1,10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년에 적지 않은 금액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추후 납부를 하실 분들은 오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적은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못 낸 기간을 통해서 낼 수 있다는 거죠. 내년, 후년 계속 하시게 되면 추후 납부는 계속 총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많이 낸다고 연금액이 올라가면 당연히 늦게 하는 게 좋겠지만 더 많이 낸다고 연금액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래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내년에 약간의 연금액이 올라가는 구조로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는 구조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월이거든요. 올해 신청하고 올해 납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1년치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래 하시는 게 좋겠고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데 내가 2025년이 지나버려서 어떡하지? 늦게 봤다라고 하시는 분도 후회하지 마시고 2026년까지는 무조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에는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소득 대체율이 일부 약간 올라간 효과가 있기 때문에 2025년에 하는 것에 비해서는 불리하지만 그래도 2026년에 하시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꼭 2026년까지는 하셔야 되고요. 2027년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지금 하고 싶지만 지금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돈 많은 부자들은 지금 하나 내년 하나 똑같으니까 그럼 지금 하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돈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은 없기 때문에 내년, 후년, 후후년에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2027년부터는 추후 납부를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지금 하고 돈이 없어서 나중에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나중에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내후년부터는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과연 추후 납부를 하는 것이 정말 가성비가 있는지는 그때 가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방송 보신 분 중에서 50대가 넘으셨다면 이제 연금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10년만 있으면 받으시는 거니까 이분들은 반드시 빨리 하실수록 좋아요. 하지만 내가 40대, 30대, 20대 젊은이들도 계시거든요. 젊은이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매달 내시는 보험료는 내야 되겠지만 추후 납부하라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이 나빠서가 아니라 연금으로 받을 거라면 당장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젊은이들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1,000만 원 가지고 우량 주식을 사서 30년간 보유한다면 그것이 국민연금에 넣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1,000만 원 있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학원을 다녀요. 학원을 다녀서 내가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그 기술로 더 많은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사실 청년 여러분들은 1,000만 원 가지고 내 몸값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충납부 하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젊은 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외에 다른 것들을 투자함으로써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노후에 65세부터 월 500만 원 평생 연금 받기 가능할 것 같으세요? 지금 월급 500만 원 받기도 쉽지 않은데 노후에 월 500만 원 어떻게 받아? 500이 너무 어려우니까 300으로 낮추자 얘기하신 분도 계신데 낮추지 마세요. 300 가지고 못 살아요. 대한민국에서 한 달에 300 가지고 지금도 못 사는데 앞으로 30년은 어떻게 살아? 무슨 얘기냐? 나는 300만 원이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넷플릭스만 보고 있으면 넷플릭스 한 달에 구독료 9,900원만 내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고요. 나와서 밥 먹어야지, 친구 만나야지, 건강관리해야지, 세금도 내야지 한 달에 300 가지고 안 됩니다. 500 만드셔야 돼요. 자, 근데 내가 지금 한 달에 500만 원 못 버는데 어떻게 500만 원 연금 만드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 만드는 거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30대부터든 40대부터든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 수 있는 방법 제가 포트폴리오 짜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나라는 3층 연금 체계가 있고요. 주택연금까지 4층 연금 체계가 있어요. 요거 4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받고 월급에서 자동으로 뛰어와서 적립이 됩니다.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하신 분들이 국민연금 얼마 받냐면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국민연금 지난 30년 동안 꾸준하게 내오셨던 분들, 이분들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요. 국민연금만으로. 자, 이분들의 케이스는 그래도 꾸준하게 직장 생활을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정말 좋은 케이스라고 제가 빼버리겠습니다.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직장 다니고 연봉 높지 않아도 돼요. 평균적인 연봉 받고 이러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20, 30년간 불입한다면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최소 100에서 150이에요. 아시겠죠? 국민연금을 내가 안 해서 못 받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내라 그랬는데 연체하고 안 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국민이 해야 될 의무를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직장 다니면 연체도 안 해. 다 띄고 주니까. 이런 경우라면 누구나 다 국민연금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기금이 고갈된다? 기금 고갈돼서 못 주는 거 아니고 이번에 연금 개혁되면서 기금이 고갈돼도 연금 지급을 주겠다고 법에다가 명문화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국민연금으로 150만 원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퇴직연금이. 퇴직연금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쌓이는 겁니다. 보통 지금 30년 꾸준하게 다니신 분들이 퇴직금이 적게는 1억, 많게는 2, 3억, 위로금까지 받으면 3, 4억씩 받아 나옵니다. 사실 퇴직금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달치 월급이거든요. 그럼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받는다. 그럼 1년에 3, 400이 쌓이는 겁니다. 이것도 2, 30년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원금만 1억, 수익까지 합치면 1억 5천, 2억이 쌓여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마치고 퇴직금을 2억 정도 받아 나온다면 이걸로 한 달에 10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 구조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이 퇴직금으로 이렇게 못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나 이 직장 싫어. 이직하고 또 저 직장 가고 그러면서 중간에 퇴직금 받지 않습니까? 그 퇴직금도 IRP로 받으실 텐데 그거 받아가지고 깨가지고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퇴직금을 못 모으는 게 아니라 안 모으는 거야. 직장생활 꾸준하게 30년 하면 퇴직금 못 빼거든요. 퇴직하는 날까지 쌓이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노후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직장생활 하기 싫으시죠? 그만 다니고 싶고 이렇죠? 직장생활 하기 싫으면 사업을 하든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안 그랬을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직장생활 더 힘들었어요. 우리 사회 성장시키면서 진짜 더 힘들게 직장생활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회사 다녔습니다. 30년간 다니셨더니 퇴직금이 쌓이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조금 불만이 있고 힘들더라도 꾸준하게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좋은 조건이 생기고 그러면 적어도 퇴직금이 쌓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하시면 국민연금 150만 원, 퇴직금 한 1, 2억만 모아 나오면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얼마예요 벌써? 250이에요. 만약에 맞벌이 했어요. 나도 직장 다니고 배우자도 직장 다녀. 곱하기 2예요. 500. 끝이에요. 끝. 아직 어디 가지도 않았어. 그냥 국민연금 퇴직금에 내가 뭘 한 게 없어. 나는 열심히 직장 생활 했을 뿐인데 끝난 거예요. 이런 얘기하니까 그러면 지금 250, 500이지 나중에 30년 후에는 물가상승률 올라가면 어떡할 겁니까?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틀린 얘기야.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연동해 주지 않습니까? 물가만큼 월급이 올라가면 퇴직금 더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국민연금 퇴직금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월급이 오르고 월급이 오르는 만큼 연금이 더 쌓이는 구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 두 개로 끝이야 그냥. 근데 정말 내가 국민연금도 맨날 연체하고 퇴직금도 다 까먹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맞벌이를 하지 않아서 외벌이를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이 추가로 3층 연금 준비하는 것이 바로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개인연금보험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서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많이 있어요. 이것도 많이 할 필요 없어. 한 달에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럼 한 달에 한 3, 40만 원씩. 1년이면 3, 400. 10년이면 3, 4천. 30년간 하면 그냥 원금이 1억. 에다가 수익까지 합치면 1억 5천, 2억 돼요. 많이 하라는 게 아니야. 한 달에 30만 원 하는 거는 소득의 한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만 할 수 있어도 여기서 노후에 한 달에 1, 2억 만들 수 있고 한 달에 10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있는 구조 만들 수 있어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나는 지금 30대가 아니라 40대, 50대다. 이러신 분들은 30만 원씩 하면 안 돼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소득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젊은 애들이 30만 원 할 거, 나이 드신 분들은 한 60만 원 하셔야죠. 2배. 그러면 또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한 100만 원 만듭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 퇴직연금 100만 원, 개인연금 100만 원 만들면 벌써 얼마예요? 350이에요. 맞벌이 했다? 그럼 700이에요. 맞벌이 안 했다고 쳐. 그러면 이제 아직 150만 원 모자라잖아요.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제도,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 가지고 있는 건 돈 말고는 이제 집밖에 없는데 이 집을 내가 물려주고 가겠다. 이러면 못 사는 것이지만 나는 이 집을 내가 쓰고 가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이 부동산 자산이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 주택연금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전 세계에 3개나라만 있어요. 미국, 홍콩, 대한민국. 얼마나 좋아요. 집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집을 오늘은 화장실 까먹고 내일은 주방 까먹고 이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데 얼마 들이냐? 70세에 가입했을 때. 너무 일찍 가입하는 건 그렇고 70세부터 내가 주택을 담보로 연금 받겠다라고 주택연금 가입했을 때 이 집에 살면서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얼마냐면 시세, 실거래가 1억당 월 30만 원. 그러면 내가 집이 서울의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 사는 게 아니라 서울 경기 외곽에 한 5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 5억짜리 아파트면 얼마예요? 1억당 30만 원이니까 월 150만 원 평생 받습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 퇴직금 100만 원, 그다음에 개인연금 100만 원, 주택연금 150만 원. 이러면 500 끝이에요. 맞벌이 했다. 그럼 여기서 그냥 700, 800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순수하게 외벌이로 얘기하는 것이고 국민연금도 좋은 직장에서 최고 구간만 내온 거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퇴직금도 구액 연봉자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개인연금도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저축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집도 강남에 있는 수십억짜리 집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건은 대한민국의 평균 이하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평균도 아니야. 평균 이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의 평균 근로소득이 월 400에서 500 정도 돼요. 저는 그 조건도 보지 않았어요. 그냥 300, 그 정도. 어렵지 않아요. 안 하는 것일 뿐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연금에 대한 준비는 꾸준하게 젊을 때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어려워하는 겁니다. 방송 보신 분 중에서 내 인생은 글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젊을 때도 물론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하지만 노후에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나의 생활 여건이 좋아지는 것. 노후에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약간의 소비를 줄인다 하더라도 그걸 노후를 위해 준비하신다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나는 지금 50대에서 이미 늦어서 준비한 게 없는데 라고 얘기하실 분들 계시죠? 50대라고 늦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 아까 똑같아요. 첫 번째 국민연금. 국민연금 과거에 못 낸 거 추후 납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하셔가지고 국민연금 100만 원, 150만 원 만드세요. 아무리 국민연금이 적어도 웬만큼은 있으실 거고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하시면 60세 이후에 국민연금 보험료 낼 수 있는 임의 계속 가입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 다 찾아보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만드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퇴직금 쌓아놓은 거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미 최소한 못해도 직장생활 웬만큼 하셨다면 5천만 원 1억을 쌓아놓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 지금부터 운용을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퇴직하셨다면 그걸 인출해서 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 방법이 있어요. 지금 그런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개인연금인데 매달 내가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난 내일 모레 퇴직할 건데 어떻게 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통장에 내가 모아놓은 자투리돈 몇천만 원, 뭐 한 1억 있다. 목돈을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일시납 연금 상품들도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목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 그걸 연금으로 바꿔서 일정 기간 거치해서 불린 다음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상품들 활용하시면 개인 연금을 가지고도 연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거. 제가 해보니까 작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기간만 확보하면 되더라고요. 그럼 55세인 사람은 65세부터 연금 받을 계획 수립하면 되는 것이고요. 60세이신 분도 70세부터 연금 받을 계획 수립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퇴직하는데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손가락 빨고 뭐 하라는 얘기냐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은퇴 절벽, 그동안 돈이 없다. 60세부터 65세, 60세부터 70세까지 돈이 없으면 연금 받아 써야 됩니까? 아니에요. 60세에서 70세까지는 일해야 돼요. 내가 70세에 죽는다면 60세부터 70세까지 빨리 연금 빼 써야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기대연명이 이미 8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어요. 점점 길어져서 90세, 100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70세에 은퇴를 한다 하더라도 적게는 15년, 길게는 30년을 노후를 보내야 돼요. 30년이라는 기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거지만 직장 생활한 기간이 30년이에요.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근데 60세부터 만약에 놀잖아요? 40년 놀아야 돼요. 20년 벌어서 40년 논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60세이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연금 받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일을 해야 될 때지. 30대는 하지 마세요. 30대 연금 하겠다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30대부터 가능한데요. 30대에 결혼도 해야지, 집도 사야지, 애도 키워야지, 할 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대는 제가 보기에는 플랜 세우는 게 아니고요. 30대에 오시면 제가 딱 두 가지 물어봐요. 결혼했니? 집 있니? 두 가지 물어봅니다. 결혼도 안 했고 집도 없어.
그럼 그냥 가. 내가 집 살 계획 없다, 결혼할 계획 없다 라고 하시면 연금 준비를 해보겠지만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30대를 상담해 보니까 30대 연금저축, IRP, 개인연금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했다가 집 살 때, 애 키울 때 다 깹니다. 깨면 결국은 더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인생의 이벤트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연금을 벌써 준비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 30대는 뭐 하는 거냐? 가장 기본적인 거, 국가가 시키는 거. 국민연금, 퇴직금. 이 두 가지만 일단 꾸준하게 해라. 열심히 일만 하면 직장인들은 급여에서 국민연금 뛰어가고 퇴직금을 쌓아줍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들도 마찬가지. 월급 소득 있으면 국민연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내면 연체돼요. 내야 되는 것이고요. 본인이 퇴직금 따로 마련해가지고 준비하시는 거.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 이외에 딴 거 할 생각하지 마라. 딴 거는 결혼도 하고 집도 마련하고 애들도 낳고 이러고 나서 이제 인생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은 거죠. 법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국민연금의 개시 연령은 65세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은퇴하신 분들은 63세인데요. 앞으로는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국민연금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55세 이후부터는 연금으로 개시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는 국민연금 65세부터 받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55세부터 받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때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것이지 중요한 건 그때 연금 받을 때가 아닙니다. 55세 너무 이른 시기예요. 저도 이제 55세로 가고 있는데 제가 어디로 봐서 할아버지로 보입니까? 옛날에 55세는 할아버지들이었을 거고 65세에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인생 2막을 설계해야 될 가장 처음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85세까지만 산다고 하더라도 30년 살아야 돼요. 그래서 55세 연금 개시하면 안 되고요. 55세가 되신 분들은 연금을 계속 잘 운용해서 65세, 70세부터 받을 플랜 수립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55세가 됐는데 연금이 개시가 됐다. 그러면 개시된 연금을 쓰지 마세요. 그 쓸 때가 아니에요. 개시된 연금을 가지고 한 달에 예를 들면 50만 원씩 나온다. 50만 원 가지고 다른 연금에 재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65세, 70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플랜 수립하셔야 돼요. 국민연금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 65세부터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65세보다 내가 정상적으로 수령할 나이보다 5년 먼저 일찍 수령할 수 있고요. 5년 늦춰 수령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65세에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60세부터도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더 늦춰서 70세부터 연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그러면 일찍 받는 게 좋을까요? 늦춰 받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동일한 금액을 준다면 일찍 받는 게 좋죠. 늦춰 받는 사람이 바보지 않습니까? 어차피 똑같은 금액인데 일찍부터 받아야지.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고요. 일찍 받으면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된 금액을 지급해요. 100만 원씩 평생 받을 사람이 1년 당겨 받으면 94만 원씩 평생 받고요. 2년 당겨 받으면 88만 원씩 평생 받고 최대 5년을 당겨 받게 되면 6, 5, 30%가 감액된 70만 원 평생 받아요. 반대로 1년 늦춰 받게 되면 1년에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100만 원 받을 사람이 1년 늦춰 받으면 107만 2천 원 평생 받습니다. 2년 늦춰 받으면 114만 4천 원 평생 받고요. 5년 늦춰 받게 되면 36%가 업이 된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이제 금액 잊어버리시고 율만 보세요. 1년 일찍 받으면 6%씩 깎아버리고 1년 늦춰 받게 되면 7.2%씩 플러스가 돼요. 7%의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국민연금 일찍 받는 게 좋아요? 늦게 받는 게 좋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얼마 못 살 것 같아. 오늘 내일에. 그리고 당장 지금 먹고 살 돈이 없어.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국민연금 없으면 진짜 내일 모레 굶어 죽어. 이런 분들은 일찍 받으셔야 되죠. 6%씩 감액을 감수하면서 일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손실을 보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오래 살 수 있어. 오래 산다는 게 얼마까지냐면 평균 수명 80세 정도만 살 수 있어. 이러신 분들은 일찍 받는 것보다 늦춰 받는 게 좋아요. 왜냐면 늦춰 받을수록 연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그럼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일찍 시작한 사람보다는 좀 더 늦게 받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못 받잖아요. 근데 이 못 받은 손실분을 연금액이 높기 때문에 먼저 받으신 분들을 추월해버려요. 나중에 되면 한 75세, 80세가 되면 추월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0세 이상만 살 수 있다면 국민연금은 일찍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연금을 개시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연금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전략을 수립하셔야 돼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연금을 늦췄을 때 더 연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수익이 높은 연금은 늦춰받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이 낮은 연금, 그 다음에 금리가 낮은 자산들 이런 거 빨리 뺏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금이 있는데 이 연금이 1년 늦춰받을 때마다 6%, 7%씩 수익이 나는 연금이에요. 그런데 은행의 통장에 보니까 내가 한 3천만 원이 있는데 얘는 이자가 거의 없어. 뭐부터 써야 돼요? 은행에 있는 거, 이자 낮은 거부터 빨리 뺐어야죠. 그걸 써야지 수익 잘 나는 놈 깨면 어떡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연금 개시가 지금 국민연금 65세지만 70세로 더 늦춰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어쨌든 연금에 대한 개시 시점도 점점
점차 늦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을 놓고 본격적으로 노후를 하는 시점이 70대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평균 수명이 이제 100세, 150세를 간다. 그럼 70세 은퇴하면 안 돼요. 이제 100세, 120세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상황을 보시면서 점점 더 은퇴 시점을 늦춰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너무 일찍 개시하게 되면 자금이 모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노후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